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시가 베팅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가 베팅, 이게 이제 장 시작 전 준비를 하고 뭐 예상 체결량 이런 걸 본 다음 장 시작하면 시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시초가에 사는 겁니다. 뭐 이거랑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시초가에 안 사도 장 초반 이제 단타 특성상 돈 들어오고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보통인데 장 초반 돈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시가 베팅은 아니지만 미리 예측해서 사는 거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시초가랑 시가 베팅이랑. 자, 그러면은 시가 베팅을 왜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장중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어때요? 주식이 오르죠. 이거 엄청난 호재 같은데? 이 호재를 빨리 알아본 사람들이 급하게 매수를 들어옵니다.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요. 시가 베팅도 같은 원리입니다.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뭐죠? 장 마감 후 좋은 뉴스가 떴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가 베팅 강의를 텔레그램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장이 끝났어요. 지금은 대체 거래소 때문에 8시까지 하죠. 아침 8시부터 대체 거래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가 베팅도 좀 바뀐 그 경향이 있는데 자, 장이 끝났어. 근데 엄청난 빅 호재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장중이었으면 올라야죠. 근데 못 오르죠. 장이 끝났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그럼 다음날 아침에 사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럴 때 시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장 전날, 장 마감 후, 그리고 다음날, 장 시작 전, 호재를 가진 종목이 나올 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거라 예상될 때, 과감하게 시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최근도 아니죠. 오늘 있었던 게 뭐예요? 이거는 뭐 재료 해석에 따라 다른데 이재명이 세종시를 다시 언급을 했거든요. 계룡건설이죠. 갭이 너무 높게 뜨긴 했지만 상따도 있었고 이재명이 다시 언급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근데 이거는 대체 거래소가 없었고, 자, 대체 거래소가 있었던 조금 다른 그건데 대체 거래소 때문에 대체 거래소부터 오르죠. 세종시 관련주들은.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급하게 사고 싶을 때. 최근에 뭐 대진 첨단 소재도 다시 뉴스가 있었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최근 4월 18일 글로벌 전기차 T 사양 테슬라겠죠. 핵심 소재 최종 납품사 선정해서 돼갖고 이날 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매물대가 많아서 좀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인데 그래도 시초가 이런 베팅은 할만해요. 낮아갖고 이때가 4월 18일이거든요. 테슬라 납품 관련이니까 시초가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타이밍도 좋았어요. 갭도 많이 안 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
시초가에 급하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게 이날 새벽에 트럼프가 태양열 관세, 그 제품 태양열 소재에 관세 유예한다고 떠갖고 4월 17일 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괜찮은 뉴스라고 본 사람들이. 여기가 대체 거래소 구간이거든요. 대체 거래소에는 프로그램이 아직 개입을 안 해서 막 그렇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런데 돈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시초가부터 막 날아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시총이 3조 8천억이어갖고. 근데 어차피 매매해도 됩니다. 시초가는 100% 베팅하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 40% 베팅하고 그 이상 이제 오르면 적당히 슈팅 나오면 먹고 나오는 건데, 뭐 시총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막 2, 3천이다 이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한 방에 베팅하고 밀리면 빠르게 손절하고, 좀 시총이 많으면은 좀 보는데, 제가 항상 이런 건 말하죠. 시총 가벼우면 당연히 대응이 빠르고 무거우면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이런 게 시초가 베팅의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좀 다른 시가 베팅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확인하는 시가 베팅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거부터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다음날 장 시작 전까지 정말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는 내가 시가 베팅을 해야겠다. 이럴 때 이제 시가 베팅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가 베팅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사는 거예요. 좋은 호재가 있는데 살 수 없는 상황일 때. 그게 시가 베팅의 매매법입니다. 기본 매매법.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뉴스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이 정도 뉴스면은 시가 베팅할 만한 종목인데 하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제가 공유하는 뉴스에서 저는 오를 거 떨어질 거 다 공유를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그 시장 안에 테마면 저는 공유를 할 거예요. 제 관점에서 좀, 이거는 별론데 그래도 테마로 묶였으니까 일단 공유를 해야겠다. 그게 오늘 대표적인 STO죠. 토큰. 오늘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퓨리오사나 그 세종이나 이런 것처럼 이재명 테마로 묶여갖고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공유한 뉴스 중에서 이 정도 뉴스면 시가 베팅을 할 만하다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른 시가 베팅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가 베팅도 여러 방식이 있고 뭐 장중 매매도 여러 방식이 있는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한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재료 기반으로 이것부터 잘해도 충분합니다. 수익 내는 데는. 시가 베팅은 이런 거밖에 없어서 솔직히 제가 더 이상 강의를 할 건 없어요. 근데 뭐 시가 베팅을 그러면 이제 비중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비중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을 가정했을 때 시총이 낮아. 시총이 낮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총이 낮은 종목이 갭이 낮게 시작했을 때는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비중을 좀 크게 베팅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비중을 크게 베팅하라고 해서 막
예수금을 크게 베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원래 뭐 3천억 이하는 얼마만큼 베팅해야겠다 이런 걸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에서 조금 한 50%, 60% 이렇게 베팅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렇게 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 찾고 과감하게 진입. 근데 만약에 시총이 낮은 게 시가 베팅을 하려고 했는데 갭이 높게 떴어. 그러면은 던지는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변동성도 크겠죠. 호가창이 막 엄청 두껍진 않으니까 시총이 조단위 종목처럼. 그러면은 비중 줄여서 베팅을 하거나 5월 또는 그냥 뭐 매매를 포기하는 겁니다. 막 갭이 15% 이렇게 뜨면. 근데 만약에 시총이 커. 이렇게 횡보하면서 보통 우상향을 하죠. 시총이 큰 종목들은 장대 항봉을 쭉쭉 뽑아주기보다는 정말 좋은 재료가 아닐 때. 그럴 때는 뭐 갭이 낮게 떴어. 그러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저는 좀 추천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갭이 높게 떴어. 물론 뭐 시총 뭐 몇 조짜리가 막 10% 15% 뜨면 당연히 그 하방 매수세를 봐야죠. 그런 거 말고 좀 갭이 높게 떴는데 뭐 5% 주면 이것도 저는 좀 과감하게 들어간 걸 추천해요. 보통 저는 근데 이제 시총이 두꺼운 거는 시초가 베팅을 할 때도 한 30%만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만약에 시총이 큰 게 갭이 낮게 떠도 이 천천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하나솔루션처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초가 베팅이지만 이제 대체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대체 거래소 때문에 이것도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 거래소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대체 거래소의 장점. 프로그램이나 이런 큰 손들이 과감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정직한데 단점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큰 손들이 안 들어와서 개미들이 좀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게 뜨면 장 시작 후 투매가 나와요. 던지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체 거래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갖고 비중을 애초에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이제는 시초가가 대체 거래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개미들이 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밀릴 수도 있고 급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호가창도 얇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좀 비중을 저는 한 30%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총이 두꺼운 종목은. 오히려 이렇게 보고 이런 돈이 갑자기 뭐 40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보고 돌릴 때 오히려 조금씩 이 돈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 베팅을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봐요. 이제는 대체 거래소 때문에 이런 시총이 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시초가 베팅을 좀 너무 과감하게 하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딱히 공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조단이면은 시초가 베팅을 한 많이 가봐야 한 3, 40%. 근데 시총이 큰 거는 갭이 막 10% 이상 떴을 때 과감하게 비중 베팅 하면은 힘듭니다. 시초가 베팅은. 시가총액이 클수록 던지는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하는 뉴스에 좋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갭이 높게 뜨지 않았을 때 시초가 베팅을 하는 연습을 해본다. 비중을 줄여서 소액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초가 베팅 몇 번 실패하고 나면은 재료 공부도 더 열심히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